김종국입니다. 9월 17일 목요일 코스피 시장 그리고 관심주 관련 리뷰 짤막하게 말씀드립니다. 코스피는 오늘 좀 빠졌죠, 그죠? 1%, 1.2%, 30포인트 정도 하락세로 보였습니다. 오늘 주가가 빠졌다 그래가지고 그거 봐라, 이제 조정이 잤냐라고 말하는 것도 참 경망스러운 일이고요. 주가가 올랐다 그래서 좋아할 것도 아니고, 주가가 떨어진다 그래서 싫어할 것도 아니고,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현재 우리는 지루하고도 긴 조정 국면에 접어들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조정 장세가 이어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일목기준표상으로 봐서는 뚜렷하게 추세 변화를 말할 만한 아무런 신호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주가가 조금 떨어지긴 하였습니다만은, 전환선이 움직였다거나, 주가가, 근데 기준선 밑으로 내려갔다거나, 두 개가 교차했다거나, 전혀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 보니까, 그냥 이런 양상이 이어지고 있는데, 계속, 딴 데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RSI가 계속적으로 이게 고점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 썩 시장의 체력이, 시장의 상승 에너지가 그다지 강하지 못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거래량으로 보더라도요, 그죠? 거래량을 보시면은 아시겠습니다만, 거래량이 어떻습니까?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죠. 거래량이란 것은 매수세와 매도세 간의 공방을 말하기도 하죠. 동시에 새로운 매수세가 시장에 들어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이야기는 누군가가 신규 매수가 많다는 이야기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보다시피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이야기는 주가는 올라가고 있는데, 주가는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거래량은 늘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는 이야기는 시장은 그냥 관성에 의해서 그냥 흘러가고 있는 것이지, 새로운 신규 매수자가 시장에 나타나서 주가를 강력하게 견인해가는 그런 모습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전히 조정 장상이고 RSI도 힘이 빠져 있고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제 눈에 뜨이는 것은 후행 스팬이 좀 크게 볼까요? 후행 스팬이 이제까지는 주가 계속 위에 있었는데 오늘자로 주가 안으로, 캔들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는 게 좀 이것 봐라가 됩니다. 근데 물론 내일이나 모레나 주가가 다시 올라가지고 이렇게 주가가 오르면 후행 스팬도 다시 이렇게 캔들 바깥으로 나가면서 캔들 위로 올라갈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만약에 내일이나 모레나 주가가 좀 더 밀린다면 후행 스팬도 더 밑으로 내려가면서 점점점 캔들 밑으로 들어가 버리는 이런 양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아직까지 저는 여전히 조정 양상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주가가 좀 더 밀려가지고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2364입니다만은 2364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이것 봐라, 수상하다가 되는 겁니다. 그죠? 일단은 우리의 관심사는 2364 정도를 밑으로 내려가느냐 아니면 계속 유지되고 좀 더 올라가느냐가 관심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늘도 외국인들은 열심히 팔았죠, 그죠? 그리고 일반인들, 개미들이 열심히 샀습니다. 제가 요즘 우리 시장 리뷰할 때 누가 샀고 누가 팔았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안 하죠, 그죠? 저는 그런 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왜? 외국인이 팔면은 일반인이 사게 돼 있고, 일반인이 팔면은 외국인이 사게 돼 있으니까, 누군가가 팔면 누군가가 사게 돼 있는 거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뭐가 중요합니까? 누가 적극적으로 덤벼냐 하는 게 중요하죠. 이때까지는 일반인들이 적극적으로 덤볐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매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간 거고요. 오늘은 주가가 밀린 것은 외국인들이 사긴 했습니다. 일반인들이 사긴 했습니다만은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매도세가 좀 더 공격적이었다는 거죠. 그죠? 자, 어쨌든 간에 아직까지 구름 위에 있으니까 추세가 완벽하게 무너졌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관심주들인데요. 우리 좋은 이야기, 나쁜 이야기 있는데 무슨 이야기부터 먼저 할까요? 나쁜 이야기부터 먼저 하죠. 자, 풍국주정입니다. 풍국주정, 결국은 우려했던 일이 터졌습니다. 구름 밑 주가가 위로 올라갈 줄 알았는데 더 밀려드니 구름 밑으로 내려가 버렸죠. 오늘의 종가가 구름 아래쪽입니다. 자, 아무래도 현재로 봐서는 추세가 좀 무너졌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후행 스팬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캔들 밑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는 이런 모습이어서 그다지 썩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RSI도 꺾이고 있고요. 그리고 지표상으로 봐서 스토캐스틱도
보다시피 여기 아이고 스토캐스틱도 근데 여기와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매도 사인이 나타나고 있어가지고 어제 그저께 매도 신호가 나타났습니다만 결국은 아무래도 일단은 손절하고 다시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아깝습니다만은 그죠? 손절하기 싫죠, 그죠? 물론입니다. 저도 손절하기 싫습니다만은 현재로 봐서는 추세가 좀 무너진 것 같아가지고 풍국 주정은 아무래도 손절하고 빠져나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KC도 마찬가지입니다. KC도 역시 아직까지는 기준선 위에 있긴 합니다만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이게 혹시 M자 모양이 될지도 모르겠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리고 만약에 이 수준 가운데 있는 23,600, 23,300원 밑으로 내려가면은 손절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물론 오늘의 종가는 23,650원이니까 23,300원보다는 살짝 위에 있긴 합니다만은 장중에 23,000원까지 내려갔으니까 이 고점, 이 저점을 23,300원을 무너뜨렸고요.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RSI도 계속적으로 하락세가 나타나 힘이 빠지고 있다는 것이 영짐집한 이런 양상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기준선 위에 있긴 합니다만은 약간 기준선 밑까지 내려왔을 때 구름까지 왔을 때 손절한다는 것은 너무나 좀 늦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내일 그동안 너무 많이 지금 나흘 연속으로 음설이 나타났기 때문에 아마도 내일 정도 되면은 뭐 반등이 한 번쯤 나타날 것이고 아니면 내일마저 음설이 나타나고 나면은 소위 5연속 음설이니까 뭐 혹시라도 반등할 수 있지 않겠나 싶긴 합니다만은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세가 무너진 상태라고 판단되다 보니까 역시 이것도 일단은 없애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풍국주정과 KC 우리 포트폴리오에서 억울하긴 합니다만은 정말 실적이죠. 물론입니다. 상한가 간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는 까봐라! 상한가 갔잖아! 라고 저도 힘내서 말씀드릴 수 있긴 합니다만은 이런 종목을 말씀드릴 때는 정말 힘 빠지고요. 면목도 없고요. 그렇긴 합니다만은 뭐 어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는 거죠. 5종목을 찍었다가 그 중에 2종목 성공했으면 성공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굳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약간 손실이 났으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손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번째로 개인빌입니다. 개인빌도 좀 간당간당하긴 한데요. 그래도 RSI도 좀 꺾이긴 합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뭐 그다지 마이너스가 그다지 크지 않고요. 아직은 기준선과의 거리도 멀고 구름 위에 있고 그러니까 이 종목은 좀 더 들고 있어도 보유하고 있어도 위쪽 올라갈 수 있는 찬스를 좀 더 볼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개인빌은 좀 더 두고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종근당 바이오. 역시 종근당 바이오는 사실은 우리가 이미 매수할 당시에 이미 기준선 전환선 밑에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이 종목은 뭘 기대했느냐 이렇게 구름을 맞고 올라가기를 기대했는데 예상과는 달리 구름 안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일이 좀 꼬여 있는 물론 장중에 한 5만 5천 원까지 올라갈 수도 있긴 하였습니다만은 이런 상태죠. 오늘도 플러스가 나타난 듯 하였습니다만 결국은 마이너스로 마감되고 말았는데 300원 정도 하락세이긴 합니다만 아직까지 구름 안에 있고요. 그래서 여전히 희망의 끈을 놓기는 싫죠. 그래서 구름 안에서 있다 보니까 48,700원 밑으로 아니기 때문에 좀 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겠다가 되는 겁니다. 예. 다른 종목 같으면 사실은 기준선이나 전환선 밑으로 내려갔을 때 진작에 팔았었어야 합니다만 이 종목은 처음에 우리가 봤을 때 이미 내려간 상태이다 보니까 구름을 넘어서기를 기대하고 매수한 종목이라서 아쉽다보다도 아직까지 잘 안 돼서 답답하지만 좀 더 두고 봐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전히 48,700원입니다. 48,700원 밑으로 내려가면 손절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일진다이아 그나마 성적이 좋습니다. 그렇죠. 그나마 성적이 좋습니다. 플러스로 마감되긴 하였고요. 뭐 우리의 추세가 거기에 무너졌다는 게 없다 보니까 일진다이아는 뭐 특별하게 코멘트할 것도 없고요. 그다음에 후행스팬이 여기 있는데 하루 이틀만 지나면 후행스팬마저 다시 주가를 벗어나서 호전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주가는 좀 더 올라가지 않겠나 싶으니까 일진다이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것도
구름을 건드리거나 이게 뭡니까? 기준선을 건드리거나 하면은 60,050원입니다만 60,000원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은 되긴 하겠습니다만 뭐 그렇게 되지 않기를 기대하고요. 일진 다이아는 좀 더 두고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풍국주정하고 그리고 KC는 안타깝습니다만 일단은 내일 뭐 반등이 오건 아니면은 내리가건 간에 내일 일단 없애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나머지 게임밀과 종건당 바이오, 일진 다이아 계속적으로 두고 볼 것이고요. 이번 주말에 또 열심히 또 포트폴리오를 돌려가지고 그 중에서 괜찮아 보이는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선보일 것을 또 약속드립니다. 또 혹시 알아요? 또 그 중에서 또 뭔가 크게 날아간 종목이 나올지요. 자, 그래서 오늘은 코스피 시장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관심주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또 종목은 나중에 또 모아가지고 그분에 아마도 또 1, 2부 이후로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은 그때 가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장 관련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